우리 남매를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아버지를 빼닮았고 저는 엄마를 닮았다고요. 저와 오빠는 생김새는 물론 성격까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빠는 아빠를 닮아 건의적이고 큰 소리치는 성격이고 저와 엄마는 내성적이고 말소리도 조용한 성격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랐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늘 무서운 사람이었고 옆에 가기도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데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오빠 보고는 어서 일찍 자라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일찍 안 자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너희들까지 뭐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유도 모르고 술 마신 아버지가 겁이 나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려고 할수록 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지만 무조건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엄마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 엄마는 뭘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학수 아버지, 화내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신경 안 거슬리게 잘할게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오면 늘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에 집에 불을 켜두지 않으면 불을 켜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불같이 화를 냈고 평소에는 별말 않고 있다가 술만 마시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프냐? 네가 우리 집에서 밥 처먹는 것 빼고 하는 게 뭐냐? 너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나긋나긋하지도 않다고 엄마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서 주먹이 날아오니 엄마는 어떤 말이라도 해서 불같은 아버지를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지만 그 소리는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고 어린 나이에 술이 사라지든 아버지가 사라지든 둘 중에 하나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술도 아버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싫어서 엄마한테 다른 데 가서 살자고 졸랐지만 엄마는 그럴 때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아버지 성격을 꼭 닮아서 커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말도 거칠고 화가 나면 저한테 주먹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내기도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도 해서 엄마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와 오빠만 있을 때면 저는 항상 오빠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또 저를 툭툭 건드리고 시비를 걸기에 한 번만 더 주먹질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니까짓 게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냐고 비웃으며 또 저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덤볐습니다. 저도 그날 엄청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오빠도 제가 던진 물건에 이마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그리 만들었다며 어디서 계집애가 험하게 사람을 때리느냐고 저만 혼냈고 오빠는 혼내지 않더군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맞아서 괴로울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제가 한 번 덤볐다고 오빠만 감싸고 도는 것이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한 번 제대로 덤빈 후에 오빠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주먹질하는 흉내만 낼 뿐 더 이상 주먹질을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나마 제 인생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오빠 성격은 남주지 못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며 누구랑 그렇게 시비가 붙는지 매번 지어 터지고 오거나 싸움박질을 하고 운티를 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오빠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제 방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았죠. 제가 만만하지 않으니 저한테는 함부로 못했지만 저 대신 그 후로는 엄마한테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듯이 오빠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화가 나면 물건을 부셨습니다. 제가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까지는 없더라고요. 말리면 꼭 누구 하나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오빠가 난리를 치면 저는 밖으로 나가버리던지 방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은 평온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늘 이 모양인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오빠를 만나야 하는지 그 현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을 했고 엄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엄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내가 남편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김서방도 불편할 뿐 아니라 저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가서 살면 괜히 네 입장이 곤란해져. 부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남남이나 마찬가지라서 책 잡힐 짓을 하면 너만 손해야. 우리 집 사정을 속속 들이보여줘봤자 다 너한테 화살이 돌아가게 돼 있어. 엄마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남은 인생 못 살겠니? 설마 죽게 하겠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살아. 네가 잘 살아야 엄마가 행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는 제 결혼 생활에 혹시나 문제라도 생길까봐 저랑 같이 사는 것은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엄마가 한평생 아버지와 힘들게 살아오셨으니 저까지 엄마처럼 살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엄마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너무 상해 있었고 표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집에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버지가 또 뭐라고 했어? 혹시 아버지가 때렸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엄마 며칠만 쉬었다 가도 되겠니? 그럼 엄마 며칠이 뭐야. 엄마 쉬고 싶을 만큼 쉬고 가요. 그래 고맙다. 내가 우리 딸이 있어서 산다. 엄마의 말이 뭔가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듯한데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계속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좀 피곤해서 한숨 좀 자고 싶구나. 김서방 오면 깨워. 그래 알았어 엄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쉬어요. 나는 장촌 보고 올게요. 저는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시는 얼큰한 동태탕을 끓여드리려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나 오빠한테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은커녕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로 오빠와 아버지만 보며 끔찍했죠.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제가 들어가니 왔냐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엄마가 긴 소매 옷을 입고 계셔서 좀 더워 보이더라고요. 엄마 긴 소매 덥지 않아? 여기 반팔 티셔츠 있어요. 이걸로 갈아입어요. 아니야 그냥 긴 소매 입고 있지 뭐. 에이 아무리 에어컨 켜도 여름에는 긴 소매 갑갑해. 이거 엄청 얇고 시원한 거야. 엄마 이걸로 입어요. 그런데 엄마는 옷 안 갈아입어도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옷이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동태를 손질하는데 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동태 손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봐. 동태는 자르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자르면 살이 뭉개져. 잠깐 나와봐. 동태 손질은 엄마가 할게. 엄마는 동태를 손질하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 올렸고 저는 엄마 팔에서 얼핏 멍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잠깐. 팔 좀 이렇게 해봐. 이거 멍자국 아니야? 엄마 팔에 멍 들었어? 어디 부딪혀서 그래. 괜찮아. 어디에 부딪혔길래 멍이 들어. 잠깐 어디 한번 봐봐. 엄마 잠깐 돌아봐. 저는 엄마를 돌려 세워서 엄마 옷을 들어 올렸고 엄마 등 곳곳에 멍이 퍼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멍이잖아. 엄마 왜 멍이 들어있어? 어? 누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엄마 때렸어?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아니야. 학수가 그랬다. 뭐 오빠가? 오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오빠가 엄마를 때렸단 말이야?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 그래서 당하고 있었어? 원래부터 인간 아닌 거 알았지만 어디서 짐승만도 못하는 짓을 하고 있어. 엄마 언제부터야? 응? 언제부터 그랬어? 이번 처음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봐 엄마. 이런 걸 왜 숨겨?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뒀다 뭐하게.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말 좀 해봐. 응? 그러자 엄마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내가 언성 높여서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엄마 지금 당장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저는 일단 엄마 마음을 진정시키고 엄마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학수가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해서 조금씩 내주었는데 돈에 미친 사람처럼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무슨 돈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이야. 오빠는 뭐 한다고 돈을 자꾸 달래. 오빠도 돈 벌잖아. 나한테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도박을 하는 것 같아. 도박장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로 뭘 하는 모양인데 돈을 잃을 때마다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다. 그렇게 돈을 잃은 날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자세히 말은 안 하는데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도 많은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 돈 갚아야 된다고 돈을 조금만 빌려주며 한 방에 다 따서 갚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도박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 나 못 봤다.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지만 그렇게 돈을 대주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니. 내가 계속 학수 눈앞에 있으면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잠시 피해서 온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 오빠 말리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아? 네 아버지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니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엄마는 오빠가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어? 경찰에 신고해버리지 그랬어. 깜빵에 쳐넣어버리지 그랬어. 인간 안 되는 건 평생 인간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나쁜 새끼가 다 있어. 엄마가 자꾸 그냥 있으니까 오빠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잖아. 엄마가 너무 봐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학수 불쌍한 애다. 내가 더 잘해주고 잘 감싸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정성이 뭐가 부족해.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엄마는 자식들 보고 여태껏 견디면서 살아왔잖아. 우리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엄마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는데. 엄마, 오빠 경찰에 신고해버려. 아무한테나 폭력 쓰는 인간들 못나고 찌질해서 그러는 거야. 경찰한테 신고해서 된통 당하고 나면 정신 차릴지도 모르잖아. 지금 내가 신고할 거야. 아니야 미희야, 그러지 마라. 엄마가 잘 얘기해볼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러볼게. 한두 살 먹은 애야? 타이른다고 돼? 엄마 이게 뭐냐고. 엄마 등을 좀 봐봐. 이 멍 좀 보라고. 좋게 얘기한다고 그 인간이 알아듣겠냐고. 그럼 어떡하니. 그래도 타일러 봐야지. 저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자식이고 뭐고 경찰에 신고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텐데 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니 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기야 엄마는 그 누구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했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여리고 남한테 피해는 볼지언정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면 내내 마음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몰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오빠가 우리 엄마를 폭행했다고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결국 오빠를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나는 괜찮다고,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에 생긴 멍도 아들이 때린 것이 아니라 엄마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오빠를 자꾸 감싸기만 해? 오빠가 때려서 생긴 멍이라며 경찰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 이건 아니잖아. 오빠 혼내주지 그랬어. 그러자 엄마는 오히려 저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엄마가 신고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작에 신고하지 않았겠어?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오빠도 마음 잡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창창한데 벌써부터 빨간 줄 그이면 어떡해. 네가 자꾸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가끔 너희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와.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까지 나서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멍들어서 다니면서 다음에 또 맞고 올 거잖아. 엄마가 엄마 몸을 제대로 못 돌보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결혼하면 그 지긋지긋한 가정폭력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그래. 그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소리치며 울었고 엄마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엄마는 언제 나가셨는지 집에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전화해보니
엄마는 이미 집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너랑 김서방 깰까봐 조용히 나온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가 괜찮다니 괜찮겠지.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지. 그렇게 가면 서운하잖아. 괜찮아. 결혼한 자식한테 신세 지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기면 너한테 먼저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엄마. 꼭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어제 엄마한테 괜히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다 네가 내 걱정해서 그런 건데. 마음에 안 담아두니까 너도 자책하지 말고 김서방한테 잘해. 알았어. 엄마 몸 조심하고 연락해. 엄마가 그렇게 다녀간 이후로 제 마음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를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소리치면서 화를 냈으니까요. 엄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무력감을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한 것 같아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오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런 식이라면 평생 엄마를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남편 복 아들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아버지가 괴롭히고 늙어서는 아들이 괴롭히고 우리 엄마 인생은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고 하지만 저렇게 엄마를 괴롭힐 거면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다녀가시고 며칠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응? 학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금 병원이야. 뭐 교통사고? 저는 놀라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안타깝지는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벌받았나 싶더라고요. 어쩌다 그랬대? 왜 교통사고가 났대? 술 마시고 운전을 한 모양이야. 운전하고 집으로 오다가 속력을 내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대. 다행히 다른 사람은 안 다치고 혼자 사고가 난 것 같아. 꼴 좋네. 그러고 왜 술 처먹고 운전을 해? 그게 다 자기 업보지. 무튼 난 오빠가 죽던 살던 관심 없어. 얘 아무리 그래도 네 친오빠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음주운전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나마 남아있던 동정심도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 늘 대립이 아깝다고 술 먹고 운전해서 오는 게 부지기수였는데요. 그래도 운은 좋은지 교통경찰한테 한 번도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러다가 사고 한번 나겠다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 저는 오빠가 크게 다치던 말던 아예 감흥이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지 벌벌 떨면서 몹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안쓰럽고 이런 엄마에게 못되게 구는 오빠에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학수가 많이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한다.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급히 수혈할 사람이 필요한 모양이야.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혈액형이 안 맞아서 안 된대. 네 아버지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는다. 미희야, 네가 수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학수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죽을 운명이면 죽어야지 뭐. 내가 뭐하러 귀찮게 거기까지 가서 수혈까지 해. 엄마, 나 미안한데 오빠한테 그렇게까지 할 마음 없어. 그리고 병원에도 피가 있을 거잖아.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오늘 응급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피가 좀 부족한 모양이야. 미희야, 학수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러다 학수 잘못되면 엄마가 평생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미희야,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엄마의 절절함이 소화기 너머로 그대로 전해질 정도였는데요. 벌벌 떠시면서 제게 부탁을 하는데 차마 끝까지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엄마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으로는 오빠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죽도록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대로 제가 수혈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죽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기는 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저랑 엄마를 괴롭히는지 오빠와 저는 분명 악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갔고 느끼지 않았지만 오빠에게 수혈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대충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다행히 뇌와 장기 부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골절상과 앞 유리창이 깨져서 생긴 자상이 커서 수술하고 회복하면 정상 생활을 하는 건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빠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안도의 한숨이 나더라고요. 만약 오빠가 반병신이 된다면 평생 옆에서 엄마가 수발 들고 고생할 게 눈에 훤했기에 수술하면 괜찮다는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수술이 끝나고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다리를 철심으로 받고 찢어진 상처를 잘 봉합해서 잘 쉬고 회복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소매단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참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뭔지 그저 엄마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면 오빠한테 다른 말은 안 해도 엄마가 이렇게 오빠를 아낀다는 것을 좀 알라고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좀 잘하고 인간답게 살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저와 엄마는 오빠가 정신 차리기만을 기다렸어요. 수술도 잘 되고 상태가 괜찮다는 말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수혈할 때는 1분 1초가 급했던 상황이라 혈액형을 따질 새도 없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수혈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A형, 아버지도 A형인데 저는 O형이고 오빠는 AB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당연히 오빠도 A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혈액형이 AB형이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A형 엄마와 A형 아버지에게서 AB형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오빠가 AB형이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떻게 AB형이 나올 수 있어? 이건 될 수가 없는 건데. 오빠 진짜 내 친오빠 맞긴 한 거야? 미야, 그거 나중에 학수 일어나면 이야기하자. 아니 지금 여기서 당장 말해. 나 그때까지 못 기다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보면서 한 번도 내 친오빠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 나랑 너무 닮은 것도 없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워낙 오빠가 싫어서 혈액형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 지금까지 솔직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엄마 뭐야? 솔직히 얘기 좀 해봐. 그러자 엄마는 한참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빠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빠는 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죠. 한마디로 오빠는 아버지의 혼외자인 겁니다. 유부남이었던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난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다고 하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버지가 차마 그 여자에게 아이를 떼라는 말을 못해서 결국 낳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보는 눈도 있고 게다가 술집 출신 여자이다 보니 비록 너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애는 낳아서 키우면 뒷바라지는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술집 여자라서 그런 것이냐고 아버지한테 매달렸고 아버지는 자기는 결혼한 몸이니 완전히 너와 살 수는 없다. 그래도 가끔은 보러는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술집 아가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자기는 무조건 자기 손으로 아기 낳아서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대신 아이랑 살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의 뒷바라지만 해주면 조용히 숨어서 죽은 듯이 살겠다고, 절대 그 가정 깨지도록 찾아가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대학생 술집 아가씨는 달을 채우고 아이를 낳았고 새벽에 진통이 와서 혼자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가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갔지만 이미 대학생 술집 아가씨는 숨을 거둔 후였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핏덩이를 안고 우리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모든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 울고 소리치다가 절대 그 아이 못 키운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해요. 한창 좋은 신혼 때 바람이 났으니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 핏덩이를 보니 애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고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는 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니 집안에서 단둘이 있으면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달려나가서 아기 분유를 쌓아서 애한테 먹였는데 꼬물거리며 주는 분유를 받아먹는 걸 보니 어른이 잘못이지 애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애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를 보면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피덩이 때부터 자기 손으로 키우던 애라 엄마도 오빠가 남의 자식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 이렇게 만난 것도 부모 자식 인연이겠지. 그 엄마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떠나고 없는데 죽은 사람 미워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이만 불쌍하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정이 갔다. 몇 년 뒤 네가 태어나긴 했지만 둘이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내 나름대로 차별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무래도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사랑이 모자란 모양이다. 학수가 저리 빗돌아진 걸 보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저렇게 된 건 모두 오빠 잘못이지. 왜 그런 것까지 엄마가 떠안으려고 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오빠 저렇게 잘못 큰 거 다 엄마 잘못이기도 하다. 맨날 뭐만 하면 다 받아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사람이 저딴 식으로 크지. 끝까지 본인 잘못이라고 말하는 엄마를 보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빠의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렇게 오빠에게 잘해주려고 했는지, 왜 자꾸 오빠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오빠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삐뚤어졌고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울분이 남아있었겠죠. 그런 오빠를 엄마는 정말 내 자식처럼 키웠고 오빠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지극정성으로 오빠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뚱해 있더라고요. 자기 아플 때 병간호해주면 고마워하고 감동받는다고 하던데 사람이 모자란 건지 끝까지 지 아픈 것만 생색내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힘들까봐 가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항상 오빠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엄마가 잠깐 집에 옷을 가지러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오빠한테 말했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오빠를 아끼고 사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래? 제가 그렇게 묻자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오빠도 알고 있었지? 나는 얼마 전에 알았어.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해?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잘 키워줬잖아.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한테 뭘 잘못했는데? 시끄러워, 나가. 시끄럽긴 뭐가 시끄러워. 오빠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나온 자식이래. 아버지가 술집 아가씨를 알게 돼서 그 아가씨가 임신을 했는데 그 술집 아가씨가 낳은 아이가 오빠라고. 엄마가 원해서 데려온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데려왔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엄마가 아무리 마음이 보살이라도 엄마도 감정이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엄마도 웬만하면 오빠 안 키우고 싶었겠지. 그런데 어떡해. 오빠를 낳은 친엄마가 오빠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오빠를 보면 괴로우면서도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싶어서 오빠를 걷었어. 그리고 오빠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 몸에 멍이 들어도 오빠를 두둔했어. 오빠가 엄마 때렸을 때 나 경찰서에 오빠 신고했어. 깜빵에 쳐넣어버리고 싶어서.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말렸어. 엄마가 맞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길 가다가 넘어져서 그런 거고 어디 부딪혀서 그런 거라고. 경찰 앞에서 오빠는 아무 잘못 없다고 끝까지 오빠를 두둔했어. 그리고 이번 일만 해도 그래. 오빠 교통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엄마야. 오빠를 낳아준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됐어. 엄마가 울면서 전화와서 오빠한테 수혈해야 된다고 나한테 급히 전화를 했어. 내가 오빠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잘 알면서도 엄마는 끝까지 나를 설득했다고. 오빠 좀 살려달라고. 오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 엄마 마음을 오빠가 알기나 해? 오빠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에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챙겼어. 항상 그랬어. 오빠를 더 챙긴 게 불만인 거야? 도대체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건데?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 오빠는 멍하니 있다가 저보고 묻더군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다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나는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생각했어.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우리 식구 중에 혈액형이 나만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는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한테도 물었고 아버지한테도 물었어. 그때가 중1 때였어. 내가 물었을 때 엄마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고,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죽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하길래 뭔가 비밀이 있다 싶었지. 엄마는 뭔가 나한테 숨기고 나한테 사실을 얘기 안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때문에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언젠가 고모한테 물었지. 내가 누구냐고, 나는 누구 자식이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그러더라.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왔을 때 엄마는 질색했는데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된 거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를 원망했어. 엄마가 내 친엄마를 미워했겠구나. 그래서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구나. 그래서 고모한테 물었어. 친엄마가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모르니까 궁금하거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아버지는 더 이상 죽은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저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아이나타가 죽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야. 그게 사실이야? 믿어도 되는 얘기냐고. 정 그렇게 궁금하면 엄마 아버지 불러다가 같이 물어보자. 나도 궁금하네. 도대체 사실이 뭔지.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고, 모든 이야기는 엄마가 한 얘기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솔직히 젊었을 때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늘 다른 여자들한테 눈을 돌렸다. 그래서 네 엄마를 많이 괴롭히고 정도 안 주고 살았다. 다른 여자 같으면 도망을 갔어도 12번은 더 갔을 텐데 네 엄마는 미련한 건지 마음이 고운 건지 도망도 안 가고 살았어. 젊었을 때는 그조차도 싫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네 엄마만한 여자가 없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없다. 나는 워낙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라 네 엄마를 한평생 제대로 챙긴 적도 없지만 너희들은 엄마한테 잘해야 돼. 특히 학수, 너한테 네 엄마는 너를 낳아준 친엄마 이상이니까 잘해야 돼. 네 엄마 아니었으면 너 고아원에서 자랐을지도 몰라. 왜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해주는 겁니까? 내가 예전에 물었잖아요. 왜 그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해줬냐고요. 그때는 네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고 지나간 일 알아서 뭐하겠냐 싶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내가 바람 피운 걸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해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와 오빠가 얘기하는 동안 엄마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저는 오빠보다 아버지한테 더 화가 나서 아버지가 제일 나쁘다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냐고 퍼부었죠. 예전 같으면 손이라도 한 대 날라왔을 텐데 아버지도 늙었는지 제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오빠 행동은 조금씩 바뀌는 듯 했습니다. 자기도 인간이니 뭔가 느끼는 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태어나는 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지껏 엄마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핑계대기는 싫지만 내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엇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친딸인 너한테도 괜히 화풀이한 것 같고,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도 늦었지만 아무튼 그동안 너한테도 미안해. 나도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오빠가 엄마를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혼자서 혼의 자식이라는 사실 알고 힘들어했을 오빠가 눈에 보인다. 그래도 오빠가 나 딸인 거 다 용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받고 싶으면 나 말고 엄마한테 잘해. 그래, 알겠어. 안 그래도 이번에 태어나면 짐 정리해서 집 나가려고. 뭐? 집을 왜 나가? 괜히 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습관처럼 엄마한테 함부로 행동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돈 벌어야지. 아는 형님이 원양어선에서 일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바다 위에서는 도박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뱃일하면서 정신 좀 차리려고. 오빠는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렸는지
태어는 원양어선에서 일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저희 가족들끼리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요. 참 이때도 고집불통인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엄마랑 저랑만 오빠를 배웅했어요. 엄마는 오빠를 위해 아침부터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더라고요. 갈비찜, 소고기 뭇국에 각종 나물에 셋이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도 준비하셨어요. 오빠는 밥을 먹다가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는지 펑펑 울더라고요. 여지껏 태어나서 오빠가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엄마랑 저 둘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그동안 표류나처럼 굴어서 죄송해요. 솔직히 아버지가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낳아주신 친엄마가 엄마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혼의 자식이라는 걸 사춘기 때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게 엇나가게 된 것 같아요. 괜찮아 학수야. 엄마는 너 다 이해해. 여지껏 키워준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겠어. 다 이해하니까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는 무슨 일 있어도 내 아들이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이번엔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거라. 네, 이번에 원양어선 타고 바다 나가면 최소 1년 이상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바다 위에서 머리도 정리하고 제 인생도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그래 오빠,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 알았어.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엄마 좀 잘 챙겨드려.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내가 너한테도 못한 게 많아서 미안해.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갔다 오면 엄마랑 너한테 진짜 잘할게. 오빠는 그렇게 원양어선을 타러 갔고 2년이 흘렀습니다. 1년 정도면 집에 올 줄 알았는데 뱃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려 지원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진 않았지만 엄마한테 가끔 전화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제 통장으로 자신의 월급 일부를 보내주더라고요. 원양어선이 돈을 많이 주는 곳인지는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오빠가 보내주는 돈을 보니 엄청 버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신신당부하기를 아버지 몰래 엄마한테 돈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통장에 돈 있는 거 알면 저희 아버지가 다 뺏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버지도 오빠처럼 정신을 차렸는지 요새는 엄마한테 잘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오빠에게 괜히 말 잘못해서 여지껏 애지중지 키워준 엄마에게 적대감을 갖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어렸을 때는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일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만나면 너그러워진 아버지의 모습에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처음으로 집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